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광주를 시작으로 호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조국 대표는 이른바 매기 역할로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점 구조를 견제하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호남 공략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첫 방문은 광주였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와 광주 공공도서관 참사 희생자를 추모한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독점 폐해를 비판하며 이른바 매기 역할로 민주당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인물 경쟁에 나서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는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고 전남지사 후보도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독점적 정당으로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서 조국혁신당이 뛰어들어서 매기 역할을 할 것이다. 제3정당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국혁신당은 대선 이후 줄곧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을 견제할 대항마로 급부상했지만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성추문 등으로 내용을 겪으면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지지세 확장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조국 대표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개혁 세력과 연대할 곳은 확고히 연대하고 경쟁할 곳은 건전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조국혁신당. 오는 26일엔 무안과 장성, 곡성 등 전남 지역을, 그 다음 날엔 전북을 찾아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등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는 성탄절을 맞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연대와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옥현진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광주대교구는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을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거룩한 체험을 했다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에게 연대와 나눔의 구유가 되어주자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국민들은 엄청난 국가폭력 앞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세상의 어두움은 결코 선한 사람들의 의지와 희망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시기에 의미 있는 전시와 공연들이 광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송년 소식 박소인 기자가 전합니다. 이강하 작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엔 상상 속의 무등산 능선과 고향 풍경이 아련하게 담겼습니다. 5.18 시민군으로 활동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때엔 피안의 세계와 현실의 꿈결 같은 만남을 극사실적인 기법에 담기도 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젤이 세워져 있던 마지막 작업실도 전시실에 옮겨졌습니다. 이강하 미술관의 올해 마지막 전시는 미술관의 은밀한 보물창고를 관람객에게 개방하는 열린 수장고입니다. 미술관이 소장한 이강하 작가의 작품과 전시 자료 등을 통해 작가의 예술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작고한 지역의 작가가 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어떤 것들을 남겼을까, 이것들은 어떤 우리의 자산인가를 관람객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방이라도 또르르 흘러버릴 것 같은 물방울의 순간성이 낡은 서책 같은 바탕의 시간성과 대비를 이룹니다. 형상과 여백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이 그림에서 한 번의 붓질 속엔 밝음과 어두움, 나타남과 사라짐, 그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예술의 시가 조금 신비하지 않나, 신기하지 않았나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4개 미술관이 한국미술 10대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선 한국현대미술 1, 2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순수 회화가 추구하는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사색의 순간에 빠져볼 수 있습니다. 광주 예술의 전당에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오는 26일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인 오정혜, 소리꾼 장사입과 함께 진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노래와 연주로 전합니다. 다음 날인 27일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말로 다하지 못한 위로를 음악에 담습니다. 파가니니 콩쿠르 역대 최연소 수상자인 김현서의 바이올린 협연과 황석영 작가의 추모글 낭독이 함께 무대를 만듭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농촌마을이 고령화되면서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마다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문객을 유치하는 농촌 체험 휴양마을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앞치마와 위생모자,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 빨간 양념 있죠? 저기서 이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끝나자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릅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화순 산촌마을로 체험학습을 온 겁니다. 산 속에 있는 공기 좋은까지 와가지고 아이들도 긴장 체험하고 그리고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뿌듯한 것 같아요. 화순 들국화 마을은 지난 2005년부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수확이나 음식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열면 매년 3,000명 이상 찾아옵니다. 무등산 자락 안양산 중턱, 해발 400m의 위치에 경치가 빼어나다 보니 매년 600여 명이 묵고 가기도 합니다. 반응이 좋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서 이 같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단기 인력을 외부에서 구해도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제하면 자체 수익으로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이 농사일을 제쳐두고 무급으로 사업을 끌어가는 형편입니다. 노령화되면서 좀 이렇게 마을에 방문객들이 와도 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못 해주세요. 마을뿐 아니라 광주 등 인근 지역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것도 어려움을 더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이런 단체가 많은데 거기도 학생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5년 후에는 힘들 거다. 농촌을 살리고자 마을마다 자구책을 고심하지만 지역 소멸과 고령화로 인한 한계가 여실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국 해경의 함정 정비를 총괄할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이 6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초 목포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창을 앞둔 지금도 정작 함정을 수리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정상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목포 화사도 일원에 지어지고 있는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5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초 개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비창이 가동되면 그동안 해군에 위탁해 수리해오던 대형 함정도 서해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연간 대형 함정 등 160척 이상의 함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중소형 함정 수리를 맡아온 부산 정비창을 관할하는 본원 역할도 맡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부 정비창 정원은 165명, 부산 정비창보다 업무량은 1.5배 많지만 정원은 오히려 20%가량 적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3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정원 303명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하고 기재부의 검토를 통해서 최종 165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확정된 정원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정비공 채용 공고를 냈지만 모집 정원 가운데 15명이 미달됐습니다. 당초 지난 7월 완공 예정이던 정비창은 공사 지연 등으로 개창 시점이 5개월 이상 늦춰졌지만 인력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겁니다. 해경은 개창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채용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험을 해놓고 2년 200기간을 통해서
계창에 맞추면 되는데 정부까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 해경은 조직 개편을 통해 부산 정비창 인력 12명을 내년 초 서부 정비창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당초 적정 정원보다 120명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형 함정을 포함해 내년 45척을 정비하겠다는 해경의 운영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기후변화로 생존의 기로에 몰린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 산업의 현실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과 미역 모두 양식의 출발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해 어민들의 타격이 더 컸는데요. 정부가 내놓고 있는 양식 시작 시기 적기 예보마저 현장에선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충남 서천의 한 양식장. 황백화 피해로 김발 곳곳이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이런 병해에 대비해 준비했던 냉동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사람도 있죠.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저희도 갖다 냉동에다 넣었었는데 그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황백화 피해를 입은 뒤 지난 10월 다시 심은 김들입니다. 이제야 2cm가량 자라 수확까지 보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황백화가 극복됐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이는 김의 색이 일부 회복됐다는 의미일 뿐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으로 어민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실제 상품성이 떨어진 황백화 김이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일부 피해 지역의 생산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황백화 피해가 특히 심각했던 이유는 이례적으로 양식의 첫 단계, 즉 씨앗을 심고 어린 김이 자라는 채묘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김밥용 일반 김은 한 번 씨앗을 심으면 채취 뒤에도 계속 자라나 11월부터 3월까지 보름 간격으로 최대 10차례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발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식 가능 기간이 줄어들고 종자를 다시 준비해야 해 생산비 부담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저기에 포자 한 번 붙이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또 1차적으로 또 넣었다가 다시 또 빼고 또 다른 걸 또 넣어야 되니까 손해가 막심하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고수온과 질병이 동시에 덮치면서 채묘 시기를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수록 정밀한 예보 체계가 중요하지만 어민들은 현재의 예보 시스템이 급변하는 해양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장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꾸 늦어지고 시기는 짧아지고 또 병은 많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게 돼야 하는데 아직도 행정기관에서 그걸 우리한테 못 해주니까. 실제로 올해도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지역별 적정 양식 시작 시기에 맞춰 김과 미역 양식이 시작됐지만 피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날려주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남 바다 지킴이에서도 수온 정보는 다 날려주고 있고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하루하루 불확실성을 견뎌내고 있는 해조류 양식 현장. 정작 어민들이 기대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여전히 현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광주 문화방송을 통해 광주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광주 파크골프협회장인 이용범 옵토닉스 대표이사와 김원만 세안플러스 회장이 각각 2천만 원을, 이미진 대명 엘리베이터 대표이사가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 연말 연시 집중 모금 캠페인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전달됩니다. 동광주 새마을금고가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의 온정을 전해달라며 사랑의 좀돌이쌀 8.3톤을 기탁했습니다. 좀돌이는 밥을 지을 때 부엌 한 구석 항아리에 한 움큼씩 쌀을 모아 이웃 사랑을 나누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